둘 중에 하나는 지금 수사기관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그 짓을 말하고 있다는 건데 매우 괘씸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뭐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밝혀지겠지만 괘씸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놈의 족속들은 진짜 인정이라고는 진짜 한 번을 하지를 않아. 문재인도 이재명도 그 밑에 있던 놈들도 본인들한테 범죄 혐의 의혹이 있고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 방어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인정을 슈바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나. 자, 오늘 새벽이죠.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떠버려서 여러분께 공유를 좀 해드립니다. 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내용인데요. 이번에 서훈 안보실장이 구속이 됐죠. 당시 국방부와 해경의 수장들의 증언, 청와대 안보실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한 바로 그 증언, 그 때문에 당시 청와대 안보실의 수장이었던 서훈이 이번에 구속이 된 것인데, 이번에 검찰 공소장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 몇 가지가 적혀 있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도 계획적으로 서해 공무원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가 이번에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같이 한번 보시죠. 동아일보 단독 기사 타이틀입니다. 서훈의 공소장에서 서해 피살 사건을 숨기려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강경화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일부러 배제를 시켰다. 자, 강경화란 인물은 뭐 다들 아시죠? 문재인 정권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었던 인물입니다. 그 전에는 유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유엔 인권사무소 부대표, 유엔 인도지원조정관실 긴급구호 부조정관이란 직책을 거쳤던 인물이죠. 아마도 이 점 때문에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을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배제를 시킨 것 같은데, 왜? 유엔에서 인권 관련 일을 했던 인물인 만큼 해당 사건을 은폐시킨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리 같은 진영의 사람이라도 과거에 유엔 인권 쪽에 있었던 인물인 만큼 해당 사건 은폐에 반대를 할 게 뻔하니까요. 기사의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9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를 하며, 피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살 다음날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참석 대상자였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배경사실로 적시를 했다.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당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을 목적으로 A 안보전략 비서관 또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 여러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 사건 때문에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역사 속에서 지우려고 했었나 봅니다. 강경화는 물론이고 안보전략비서관 또한 회의에 못 들어오게 한 걸 보니까. 실제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는 해당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아예 모르고 있었다. 외교부가 언론을 통해서 이 사건을 알게 됐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라는 증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이번 주중으로 강경화 전 장관을 불러서 당시 관계장관 회의 개최 전후 상황을 확인할 방침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강경화 전 장관은 결코 서훈 쪽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경화의 커리어 때문에, 바로 이 커리어들 때문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유엔 인도지원조정관실 긴급구호 부조정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부대표,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 같은 진영이라고, 같은 진영의 몸을 담았었다고 저들의 편을 들어주는 순간 그녀의 이 엄청난 커리어에 흠집이 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인권 쪽에 있었다고 했잖아.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강경화는 반드시 수사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지금요, 검찰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재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대통령 기록관을 수개월 뒤졌었는데도 서훈 전 실장이 지난 2일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대준 씨 피살 첩보가 입수되기 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문건을 제출을 했는데, 이 문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즉 대통령 기록관을 뒤졌는데도 확보하지 못했던 문건이었거든요. 이 문건은 이대준 씨가 북한 수역에서 발견이 됐다는 사실과 죽었으면 놔두고 살아있으면 구하라라는 그런 내용, 북한군 교신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검찰이 8월 서훈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고 9월부터 3개월가량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했지만 해당 문건이 없었거든요. 찾지 못했었거든. 근데 그렇게 찾아도 없었던 문건이 이번에 서훈 실장이 갑자기 제출을 해버리니까 검찰이 의아해할 만하죠. 뭐지? 우리가 그렇게 찾았는데 없더만. 지금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하면서 대통령 기록 보관 압수수색을 더 진행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요. 해당 사건 관련 은폐를 할 목적, 즉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배제를 한 거, 또 당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을 목적으로 A 안보전략 비서관 또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거, 마지막으로 압수수색에서는 없었던 서훈 안보실장 자택이나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도 나오지 않았던 문건이 갑자기 서훈에게서 튀어나왔다는 거. 총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 봐도 검찰이 충분히 해당 사건을 집요하게 팔만 합니다.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 회의에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 왜 참석해야만 하는 강경화 전 장관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당연히 회의록을 남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보전략 비서관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직까지 서훈 안보실장은 본인에게 일고 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던데 이상합니다, 진짜로. 전 국방장관과 전 해경청장은 사건의 원흉 중 하나로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목하고 있는데 청와대 전 안보실장은 모르쇠를 시전을 하고 있어.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수사기관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그 짓을 말하고 있다는 건데 매우 괘씸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밝혀지겠지만 괘씸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놈의 족속들은 진짜 인정이라고는 진짜 한 번을 하지를 않아. 문재인도 이재명도 그 밑에 있던 놈들도 본인들한테 범죄 혐의 의혹이 있고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 방어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인정을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나. 자, 이번에 여러분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이 될 예정이죠. 내가 알기로는 통일부 장관 이인영 또한 그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 참석을 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국민 한 사람의 명예를 국가가 대놓고 실추시킨, 그것도 모자라서 사건 전체를 은폐하려고 한 당시 국정 수뇌부들이 어떤 처벌들을 받을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오늘의 시안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